자, 오늘은 자존감에 관한 내용에 또 추가로 내 몸의 주인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 행동의 주인, 내 뇌의 주인. 자,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잡생각이 되게 많았었어요. 잡생각이 되게 많아서 어느 순간엔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통제하겠다는 생각도 안 해봤지만 그게 더 맞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생각이 막 자유롭게 막 날아다니기 시작하고 어디서부터 생각했는지 모르게 밑도 끝도 없이 막 생각이 계속 이어집니다. 실제로 뇌는 5초마다 한 번씩 생각을 이렇게 툭툭툭 뱉어낸다 그래요. 그게 뇌가 하는 일인가 싶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감정적으로 동요를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이 막 뇌가 어떤 생각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불안함을 느낀다. 불안함을 느끼면서 거기서 생각이 막 파생돼서 나오는 거죠. 근데 불안한 상태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생각인 경우가 많고요. 부정적인 생각은 다시 이제 안쪽에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관리하는 쪽에 있는 뭐 편도체를 다시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편도체가 다시 부정적인 생각을 생각하게끔 유도하고 부정적인 생각은 다시 편도체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무한히 반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이 많을수록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몸의 주인이, 내 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자아가 아니라 편도체라는 거죠. 그 순간이 되면, 특정 순간이 지나면 생각을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계속 뚫고 떠오릅니다. 뚫고 떠올라. 어느 순간인가 내 생각에 대한 통제권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내 뇌 속의 어느 부분이 붙잡고 막 잡아 흔드는 거예요. 그 엄밀히 말하면 내가 아니죠. 나의 자아랑 반대되는 것이죠. 나의 자아에 반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타인이 자꾸 내 머릿속에 생각을 주입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통제권을 내 뇌의 한 부분에게 완전히 쥐어줘 버리고 나는 거기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자존감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뇌 기능이 상당히 좀 떨어져요. 내가 평소에 수행하던 퍼포먼스를 다 발휘하지 못하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장고 끝에 악수라, 생각을 길게 하고 나면 악수를 둔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생각을 많이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나오면 여기 이제 뇌의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서 되게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될 확률이 높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안 좋은 생각이 나오기 시작하면 내 행동도 얘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내 행동의 주인은 내가 결정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한 행동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부정적인 생각이 이제 저기 변연계라 그러죠. 편도체를 포함한 이렇게 변연계가 부정적인 생각을 좀 담당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얘들이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막 만들어낸 행동이, 만들어낸 생각이 내가 행동으로 전사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행동의 주인도
내가 아닌 거죠. 난 이걸 하고 싶다. 내가 욕구를 느꼈어. 그건 아직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되기 전에 내 생각.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여기 부정적인 생각들이 태클을 걸기 시작합니다. 아, 너 그런 행동하면은 주목 못 받아. 아니면 수치스러운 행동이야. 아니면 왕따 당해. 뭐 그 옛날에 경험이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들이 막 태클을 걸면서 하고 싶은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얘들은 행동을 못하게 하는 영역을 담당하는 거고, 그러면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타인이 내 행동을 제지한 거랑 똑같죠. 못했습니다. 감정 표현 같은 것도 뭐 그런 건데, 여튼 내가 뭐 안 좋은 감정이 있다. 그러면 안 좋은 감정이 들었으면 이 감정을 내가 안 좋은 내 지금 기분이 이렇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될, 너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해. 내지는 너 다 무시당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 라고 이제 자꾸 이렇게 해서 태클을 거는 거죠. 그러면 내가 행동하고 싶은 거를 못하고 참고 억누르게 됩니다. 참고 억누르게 되다가 이제 뭐 나중에는 자리를 피한다든지 더 이상 억누르지 못하게 되는 순간에 폭발해 버린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제일 안 좋은 방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 뇌의 주인, 내 행동의 주인이 내가 아닌 상황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죠. 자존감 훈련은 이러한 것들을 내가 내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라든지 쓸데없이 내 뇌 중에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와서 나를 점령하려고 할 때는 그거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방어해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게 명상입니다. 명상이고, 이제 이거는 김주환 교수님이 너무나 정리를 잘 해놨어요. 제가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정리를 잘 해놨고,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이 공부를 합니다. 이제 그분도 예전에는 강의 내용이 조금 어려웠었는데 요새는 이제 강의를 하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점점 되게 쉽고 잘 전달해 주시네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을 너무 쉽게 잘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새 제 생각에 이제 초등학생들 교과 과목에 뇌과학을 좀 넣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업 시간 중에 명상이라고 해서 수업 시간 중에 명상 시간을 애들 자겠지만 좀 넣거나 뭐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뇌 변연계에 있는 편도체를 자꾸 함부로 급발진하지 못하게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급발진하면 안 되는 애인데 이제 우리가 자꾸 급발진하도록 예민한 사람들, 수치심을 많이 당했던 사람들은 급발진하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기의 뇌를 그렇게 바꾼 거죠. 또 생각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될수록 편도체가 잘 흥분하도록 우리의 뇌를 그렇게 가꾸어 온 거죠. 그러니까 그 반대로 가꾸는 작업이 명상입니다. 명상은 제가 이제 자존감을 키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랬어요. 명상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작업들은 매일매일 꾸준히 노력해야 돼요. 매일매일 꾸준히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남들한테서 큰 부끄러움을 당했을 때가 되게 좋은 기회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가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그 열망이 더욱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때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주환 교수님의 말로는 이제 2달, 짧으면 2달, 길면 3달 사이에 우리가 부지런히 명상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뇌 구조를 쉽게 흥분하지 않는, 그러니까 감정이 쉽게 북받쳐 오지 않는 그런 상태로 바꿀 수 있고, 또 지적인, 뇌가 수행해야 될 지적인 능력을 부정적인 생각에 간섭 없이 잘할 수 있는 뇌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오리지널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 뇌로 바꿔주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2달에서 3달 정도. 대신에 꾸준히 해야겠죠.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우리들은 그런 걸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소 예민한 사람들은 이제 자기에 대한 제어가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잘 하니까 2달에서 3달 정도 부지런히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뇌를 좋은 쪽으로 바꾸는 게 필수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